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스톡홀름 미북 실무협상 결렬 이후 다시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관적인 전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더욱 키워나가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은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VOA에 미북 비핵화 협상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이달 초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태도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협상에 전념하고 있지만 북한은 실무협상 결렬 후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며 이번 협상은 미국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협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곧 현실적인 시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if you're pessimistic, it really means you're realistic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미국의 노력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지적하며 앞으로의 협상을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건넬 제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는데 북한은 협상이 끝나자마자 결렬을 선언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날 것을 제안할 수도 있는데 실무 협상이 없는 회담은 성공할 수 없음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envoy Steve Biegun has worked very hard to set up these talks and develop the whole set of options, and the fact that they walked out after the first day. 한편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정보분석관은 38로스 기고문을 통해 앞으로 몇 달 안에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근접할 것이라며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 탄핵 정국으로 북한과의 협상이 집중하지 못하고 또 2000년 대선으로 시간에 쫓겼는데 그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거의 확실하며 영변과 그 밖에 다른 곳에 있는 핵 분열 물질 생산시설에서 계속 핵 연료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스웨덴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이후 다시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해결책을 갖고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 김영용 인민무력성 부상은 21일 중국에서 열린 제9회 베이징 샹산 포럼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자신들의 굳건한 뜻을 명심하고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자제하며 새로운 접근법을 갖고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샹산 포럼은 샹그릴라 대화로 불리는 서방 주도의 아시아 안보 회의에 맞서 2006년부터 중국 당국의 주최로 열리고 있으며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포럼에는 북한을 포함해 60여 개국의 국방 관료와 안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회원들의 주한 미국 대사관적 기습 침입 사건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례적으로 촉구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국 정부의 공관 보호 노력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이들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저 난입 사건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을 받고 한국이 모든 주한 외교 공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8일 약 20명의 한국인들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단지에 불법 진입해 관저 침입을 시도했다면서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단지 내로 진입해 불법 침입자들을 체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사건이 14개월 만에 일어난 두 번째 대사관저 불법 침입 사례라는 점에 강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역시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강한 우려를 표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반미 시위를 벌이던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주한 미국 대사관저 마당에 침입했다가 전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1시간 가까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학생 진보연합은 지난해 11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며 백두 칭송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대사관저에 침입한 이들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7명에 대해서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이들 7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대진연 회원들이 주미 대사관저를 침입하고 있을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단 초청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기본 합의가 체결된 지 25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합의를 이끌었던 주역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미북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년 전인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기본 합의가 체결되자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해체할 것이며 전 세계는 안전해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제네바 합의엔 북한의 핵 포기,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 허용과 미국의 북한 내 경수로 2기 건설 및 연간 증유 50만 톤 공급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2003년 합의는 파기됐고 북한은 이후 핵 개발을 거듭하며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벌였습니다.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측 수석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목표는 25년 전처럼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여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favor a negotiation in which we explore the possibility of them giving up the weapons. Certainly, when they say they will, it'd be a shame to walk away and preemptively concede defeat. I'm not up for that. 당시 협상단 차석 대표를 맡았던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 대사는 25년 전보다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협상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we have to recognize that that's not going to happen overnight. We need to have a process in place that leads to that goal. 제네바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지 못한 데 대해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의 약속 불이행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북한이 별도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I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didn't fulfill its political obligations under the deal to normalize relations. We were quite clear that they were violating the deal by pursuing a separate enrichment program, and the deal fell apart. 허바드 전 대사는 북한이 잘못한 건 맞지만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도 맞물렸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시 정권 들어 전임 클린턴 정부의 제네바 합의에 대한 반발이 많았다면서 제네바 합의를 수정하지 않고 무효화시킨 건 큰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1990년 당시 미북 관계 정상화는 준비되지 않았고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체제 변화에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해 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유엔이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은 북한 수재민들을 위해 600만 달러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은 중앙긴급구호기금 긴급대응자금에서 할당된 600만 달러로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은 황해 남북도와 함경남도 취약계층에 긴급 식량과 영양 지원, 식수와 위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마크 로우코크는 중앙긴급구호기금 자금은 유엔과 구호단체들이 지원 규모를 신속히 확대해 태풍 피해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생명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현장 조사단이 태풍 링링으로 인해 북한에서 재배된 콩의 60%가 훼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가뭄에 더해 태풍 피해가 일어나 심각하고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국제 적십자사의 인도 지원 목적의 대북 물품 반입 요청을 승인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승인 서한과 함께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국제 적십자사가 반입을 요청한 물품은 북한 내 급수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수도관 등 11개 품목으로 약 5,400만 달러가량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020년 4월까지 해당 물품을 북한에 반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적십자사는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직전인 지난달 6일 긴급 행동계획 명목으로 5만 7천 달러의 긴급 예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